그냥 오늘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월요일 블랙몬데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걸 하시면 지금 1441포인트로 지금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리고 계좌가 지금 녹고 있죠. 분명히 이거는 확실하고, 여기서 그럼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니까 현재에서 이런 큰 하락장에서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락장에서의 투자 전략 이라고 하는데, 하락장이 오면 답이 없어요. 쭉 미끄러지고 오늘 같은 날은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본인이 지금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그런 낙폭이 와도 돈을 아니시니까. 근데 이미 투자를 했거나 해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인 힘듦이 힘듭니다. 안타까운 현실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주식 매매를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투자 매수 세븐스트리트이나 세븐스트리트 거의 하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죠. 내가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서 고가 매수하셨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이란 돈을 투자 금액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거죠. 세븐 스플릿은 7번, 세븐 스플릿은 금액 단위가 이제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금액 비중을 이제 많이 하는 전략 방법인데요. 100만 원 했을 때는 처음에 이 한 번에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5만 원 20번에 나눠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언제 이렇게 반등할지 이거는 이제 심화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오늘 같은 폭락장이 이렇게 왔는데, 폭락장이 그 다음날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아니면 중간으로 갈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븐스트에 나눠 사시게 되면 언젠가는 바닥을 해서 우리가 바닥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이제 더 나눠서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핵심 자산 집중인데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나 ETF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기본적 분석을 하여서 이 주식 기업이 재무적으로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탄탄한 기업, 우량주 같은 우량주에 넣는 게 중요하죠. 물론 우량주가 아닌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산을 우량주 쪽이나 ETF, 이런 ETF도 고배당이나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섹터를 하는 건데요. 그 ETF에 넣는 것도 이런 다양한 섹터 투자를 넣는 방법이 있죠. ETF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등 여러 섹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고, 경기 침체 오면 초소비재를 비중을 지속되면 필수 생필품, 식품 이런 것들을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분산인데요. 국내 시장 세계 시장이 이제 떨어지니까 국내 시장도 이제 같이 떨어지죠. 특히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게 여파로 국내 시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제 국내 시장 말고도 지금 완전히 박살났죠. 사상 최대로 지금 떨어졌죠. 31,000으로 떨어졌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8%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도 다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렸죠. 금리에서 0.1%였던 거를 지금, 그래서 NK트레이드라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K트레이드 0.1의 금리에서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해요. 주식이나 미국이죠. 미국이나 외국
외국의 채권 영 빌려서 모대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보는데요.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나 지금 하향 곡선을 내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체는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내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여기까지 버티시려면 소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당도 주자. 배당을 꾸준히 지켜가는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져도 기업은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버틸 수 있을 거고 수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떨어져 심리적으로도 수익이 계속 창출되니까 안정이 되죠.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데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해야 된다고 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안전자산, 채권 투자하시는 것도 투자하셔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투자의 기재 이런 를 들으시는 분인데 신적인 어떻게 물론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량을 최고치 보유하고 있죠. 애플도 보유한 옷 팔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서 추가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계속 살 수가 있겠죠. 시장 분석 강화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진입 시점을 기다린다고면 좋죠. 근데 이 시장 분석을 해서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신밖에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 최적의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세븐 스플릿, 세이브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통한 매도 전략인데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이게 아니라 이런 시점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언제 매수와 매도를 시점 찾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고요. 거래량 당연히 외국인이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시장이 엄청 외국인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팔고 개인 사고 기관은 샀다가 팔고 이렇게 되고 있죠.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이 여유자금입니다. 여유자금. 이 여유자금이 아니니 될 수도 있고 여유자금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죠. 이 여유자금으로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금에서 포트폴리오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그래서 10에서 9%는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 하죠. 500만 원을 내가 주식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20에서 9%는 안전자산, 채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고 10에서 9%는 한국에서 5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손절매 얼마만치 손해를 보면 내가 팔아야겠다는 미리 정해 놓으시고 파는 건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500만 원이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써야 되는 돈이면 지금 조금만 손해봐도 금방 팔아야 됩니다. 왜? 더 손해나기 전에 내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자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절대 빚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갖고 있는 돈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본인 돈을 다 잃고 또 빚까지 얻게 됩니다. 마이너스. 지금 현재 자산에서도 마이너스인데 레버리지 더하면 마이너스 곱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와 빚을 사용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칭 이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하기 어렵고 트레이더나 기관,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셔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다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돈을 잃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고요. 투자 성향 되죠. 그래서 투자 성향이
공격 성향이신가, 나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인가, 아니면 중립. 그래서 내가 얼마를 잃어도 괜찮은가,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다 잃어도 돼. 그러면 안정적인, 나는 1원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채권은 내가 50만 원만 잃어도 돼. 나는 그러면 50만 원 잃고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재정 상황, 그쵸? 본인 여유 자금이 아닌데 생활비로 써야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매도 가져가실 것인지 하락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물론 패닉이 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차트가, 데이터가 앞으로의 미래에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과거를 보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15년에 1800선이었던 것이 2025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2400선으로 떨어졌죠. 3000선 갔다가 떨어지고 또 지금 또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저평가됐고 디스카운트 때문에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코로나 왔을 때 떨어졌죠. 1800선 떨어졌네요. 같이 떨어졌고 내려갔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또 떨어진 거죠. 그렇게 장기적인 곡선을 고려했을 때는 항상 하향 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락장에서 내가 일단 자기 성향을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채권에 투자 본격적으로 나는 매수를 계속 할 거다, 아니면 뭐 주식은 반만 프로만 주식 50% 채권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장기적으로 해서 일관된 전략을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물론 힘드실 겁니다. 계좌가 녹으면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엄청 지금 계좌가 녹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포트폴리오를 해서 현금과 채권의 비중을 좀 높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타격이, 주식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신 분들은 분명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고 제 수익률이 리스크를 좀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